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대 대통령 사전선거일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설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고양이 리치가 새벽 3시에 저를 항상 깨웁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제가 새날 출연하느라고 5월 27일 화요일 뉴욕 증시 전해드리지 못했고, 또 오늘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요즘에 하는 짓이 뭐냐, 2025년 하반기 증시 전망입니다.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쓰리는 항상 빨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직 6월이라는 2025년 상반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저는 또 후다닥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작년 연말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미쓰리가 그렸던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이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고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곧 다가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싶고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든지 정리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 시각으로 장밋빛 전망을 그리되 당장 눈앞에는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생각이고, 제가 이제 열심히 또 하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그림을 또 그리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7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5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고요. 자,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역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월의 마지막 주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포인트는 이거였죠. 여러분, 월말이에요. 월말이니까 뭐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대된다. 자, 어제 5월 28일 수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5월 27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자, 다우지수 5월 27일 화요일 날은 1.78% 상승, S&P 500은 2.05%, 다음에 나스닥은 2.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어떤 분께서 미쓰리 되게 예리하다, 패턴을 읽네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트럼프는 매주 금요일마다 뭔가 사고를 칩니다. 그죠? 그리고 하다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열렸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6월 1일부터 유럽에게 관세를 50% 때린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서 주식시장을 또 힘들게 했다가 또 주말을 보내더니 아니야. 6월 1일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아. 7월 1일 한 달 동안 더 시간을 줄게. 역시 트럼프의 협상 전략입니다. 어쨌든 당장 6월 1일부터 유럽에 대한 관세가 50%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무역이 둔화될 거고 경기가 침체될 거고 이런 걱정 근심이 앞서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아우 다행이다 라고 한숨을 돌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무역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유예예요. 유예. 뭔가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랬습니다. 물론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을 상대로 했고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관련된 전략은 이제 다 노출된 것 같아요. 자, 5월 27일 화요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자,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물론 다른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특히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잘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게 될 테니 물가가 올라갈 거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내구재란 3년 이상 쓰는 물건들이다 보니 좀 쌀 때 미리 사놓자라는 심리가 작동하다 보니 내구재 수주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매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전월 대비 6.3% 감소 발표됐고요. 자, 5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4월달에 85.7에서 5월달에 98.0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기준이 얼마다? 100입니다. 98.0이라는 숫자 나름대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진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입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에 트럼프가 막 관세 전쟁을 세게 때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100% 넘는 관세를 막 때리다가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약간 쫄았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막 갈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시진핑과 통화를 했니 많이 하면서 중국이랑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4월 초에 생겼던 엄청난 긴장감, 엄청난 공포가 좀 풀리면서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월가 전망치는 86.0이었는데 월가 전망치보다 잘 나왔고요. 자, 5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에 마이너스 35.8이었는데 5월달에 마이너스 15.3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달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23.1이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이것도 역시 잘 나왔습니다. 반면에 3월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전월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자, 5월 27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잘 나왔는데? 내구재 수준은 감소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약간 회복되는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진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4월 초에 생겼던 엄청난 긴장감이 5월달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제가 5월달 주식시장 참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4월 초에 중국을 대상으로 3자리 이상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엉망진창되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에서 뭔가 좀 해소되면서 그런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경제지표가 살짝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5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5월 27일 화요일 뉴욕 증시와는 반대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S&P 500이 0.56%, 나스닥이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뉴욕 증시 장 마감한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시장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4월달에 마이너스 13이었는데 5월달에 마이너스 9. 그 전날 발표했던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처럼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대신에 5월달 FOMC 회의록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한 경계심을 위원들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5월달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머릿속에는 저 트럼프 저 또라이 같은 새끼 저 관세 전쟁 해가지고 저거 물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를 걱정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무게를 두는 듯한 경제 전망을 연준 실무자들은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증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진한 경제 지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어야 될 이 상황에 연준위원들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는 바람에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주식시장을 가장 힘들게 만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을 상대로 중국의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뭐 크게 종목들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트럼프가 발광하고 있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이날 기준으로 금리 결정, 7월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 75.6% 반영됐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못하고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분명히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어떻게? 야씨, 연준 진작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지 못난이들아. 뭐 이런 반응이 아마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2,500포인트 훌쩍 넘고 2,600포인트 훌쩍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월말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윈도우 디렉션 효과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위로 쭉쭉쭉쭉 뻗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라고 있는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막 3,000포인트를 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2,4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바닥이다. 제가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휘청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2,000 깨진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 탄핵하는 그 과정 속, 계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코스피는 2,300포인트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00포인트가 굉장히 단단한 지표였다면 이제는 2,000포인트 그 위,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과 피땀, 눈물 이것들이 막 쌓이면서 2,300포인트까지는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2,300포인트가 단단히 만들어졌다고 얼씨구 저씨구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조심조심해야 돼요. 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금리 인하 된다고 뭐 갑자기 돈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주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대된다. 기대했고요. 기대된 만큼 어제 그런 분위기 나타났고요. 5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한 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이제 숨 고르기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좀 빨리 끝낼게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잠시 뒤면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틀 만한 때가 아니어서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뒤쪽에 건물이 들어와서 낮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예 아침 일찍 방송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뉴스공장을 포기하고 얼른 녹음하고 봐야지 하고 지금 녹음 후다닥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 까미라는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연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주변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투표를 장려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꼭 청와대에 다시 꼭 집어넣어서 열심히 일시키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